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창한 수요일. 작년부터 화창한 날 폭락은 화창한 날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네,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아주 뭐 아시아권에서 한국은 휘청거렸는데 그럼 다 같이 휘청거린 건가 했더니 중국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선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상해종합지수 0.23% 상승, 심천 0.37% 상승, 창업한 1.03% 상승, 과창 50 0.23% 상승. 한국시간 오후 4시 11분 기준 홍콩 항생지수 0.26% 하락, 항생테크지수 0.74% 하락. 네. 근데 오늘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지수의 흐름을 보면 상해와 심천 지수의 경우는 장 초반에 업종 중에 은행, 관광, 호텔 업종 위주로만 상승했는데 다수 업종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 업종이 하락하면서 장 출발 때는 상해가 0.75% 하락, 심천이 1.42% 하락 출발했어요. 하지만 오전장 막판 점심에 다가갈수록 아까 장 초반에는 은행이랑 관광, 호텔만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전장 후반에 들어서서 전력, 석탄, 풍력, 배터리, 뭐 정유, 태양광, 화학, 비료 이런 좀 무거운 업종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상승 전환하면서 오전장 막판에 상해 거래소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으로 강보합으로 돌아섰고 네. 심천 지수는 낙폭이 좀 축소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 홍콩 항생은 1.31% 하락 출발했다가 오전장 후반부에 살짝 약보합으로 축소됐다가 한 잠깐 몇 분 동안 강보합으로 전환됐다가 오후장에 다시 약보합권. 그래서 오늘은 0.5% 네. 하락. 그리고 오늘 중국 증시 거래 대금이 어제보다 조금 줄었는데 1.89조 yuan 정도, 한 2조 yuan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업종별 특징을 보면 오늘 상승폭이 가장 큰 업종은 전력망 5%대, 그리고 배터리 3%대, 태양광, 풍력, 전원, ESS 2%대, 네. 귀금속, 정유, 전력이 1%대. 대체로 다 이런 뭐 ESS나 유틸리티 쪽. 그리고 오늘 하락 업종은 보험,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게임, 인터넷, 증권, 은행이 1% 이내 소폭 하락했습니다. 웃기네. 네. 칩이 떨어졌는데 전력이 네. 올라서. 그래서 네. 오늘은 반도체, 어제는 반도체고 뭐 다 하락했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은 반도체가 대체로 예를 들어서 SMIC 홍콩 종목은 아까 4시 11분 기준으로 강보합이고, 상해 과창 종목은 약보합, 그리고 화홍 반도체 홍콩 종목이랑 상해 과창 종목 두 개 모두 2% 하락. 캠브리컨 0.7% 소폭 상승, 해광, 하이건 정보는 0.3% 하락. 그래서 반도체의 낙폭이 어제보다는 좀 축소된 느낌. 네. 그리고 아까 오늘 상승폭이 큰 업종 중에 뭐 배터리나 태양광이나 풍력, ESS, 전력 이쪽이잖아요. 오늘 ESS랑 관련된 종목 중에 이브 에너지 7%대 급등, CATL 2%대 상승, 국헌 하이테크 2% 상승, CALB 7% 상승. 하지만 많이 전기차 올랐네. 속성이 강한 BYD는 여전히 1% 하락했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물론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가 전일 밤에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받았지만, 물론 중국 증시도 많게든 적게든 전날 밤에 미국 증시 글로벌 전체 분위기 영향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생각은 중국 증시, 특히 상해, 심천, 테크주 위주로 국경절 이후부터 이미 조정세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외부적인 요인은 어떤 조미료적인 역할이지 그것 때문에 중국 하락을, 그건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무역 지표랑 관련된 게 그 화물 무역이랑 서비스 무역이 있잖아요. 화물 무역은 1월부터 9월까지가 이미 그 10월 13일 10월 중순에 이미 발표된 거고, 뭐 대미 무역이 20% 감소했지만 다른 게 다 플러스 폭이 크니까 중국의 1월부터 9월 누적 기준 수출은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 근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서비스 무역 관련 3분기 누적 지표가 나왔는데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중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고, 그중 서비스 무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하지만 서비스 화물 무역은 중국이 항상 아주 대규모적인 그 무역 흑자지만 서비스 무역은 장기적으로 무역 적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역 적자가 7,332.2억 유안인데
화물은 어떤 금융이나 네, 화물은 제품을 해외로 그렇지. 수출하고 서비스는 뭐 교육이나 법률이나 뭐 라이센스나 또는 금융이나 비제조업. 네. 네, 그거는 산목이 누적 기준 중국이 그 무역 적자가 7,332.2억 위안인데 요거는 전년 대비 2,382.4억 위안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그 화물 수출은 계속해서 플러스 성장이고 근데 서비스 수출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지만 그 적자 금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런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이 좀 애매하니까 오늘 장중에 중국의 현지 뭐 이름 될 만한 증권사들이 장중 코멘트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좀 취합하면 대체적인 톤이 이렇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뭐 사정 전회도 일단락 됐고 G2 정상회담도 일단락 됐고 3분기 실적 시전도 일단락 됐고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뭐 이벤트라든지 어떤 이슈라든지 정책 실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공백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말 12월 중앙경제공작회 12월 중순에 항상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까지는 약간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부분 톤은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 장세는 피할 수밖에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강세장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근데 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좀 다르다는 느낌을 드디어 받았어요. 어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얘들의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중심으로 가는데 네. 국가적인 정책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백기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뭐랄까 정책의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중요한가를 네.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사실 네. 이번에 그 테크주도 그렇고 뭐 에너지 저장이나 성장주 경우에는 거의 상반기에 비해서 3분기 실적이 대체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공백기라는 것은 뭐 실적 시즌도 끝났고 뭐 G2 간 이슈도 잠정 휴전했고 정치적인 이벤트 사정전이 끝났고 그래서 지금 11월 들어서서 테크주는 아직은 하락세지만 항상 12월 15일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거든요. 네네네. 그게 거기서 다음 해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 1년간 그 가이드라인.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하지만 네. 연말에 다가갈수록 뭔가 좀 더 명확해지면 다시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거다. 이게 오늘 나온 대체적인 톤이고요. 그리고 오늘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예전에 중국 시황에서 우리가 그 중국 산업 그 구조에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동수서산이라는 아주 국가급의 프로젝트를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서 동부 지역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 동수서산 지도 저번에 파란색에서 잘 안 보였는데 이거 아닌데?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했는데요. 네.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게 요 동그라미로 된 8개 지역 동부 지역 플러스 중서부 지역 8개 지역이 이제 태양광, 수력, 풍력,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 공급 거기다가 그 근처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8개 허브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됐고 그러면 왼쪽에 신강위기를 자치고 있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여기는 사막이 많으니까 여기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여기도 중국의 통신사나 화웨이나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이미 여기서 전력망을 이미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근처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네.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요거랑 관련된 게 오늘 새로 나온 거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건데요. 근데 요거 공식적인 산업 그 공문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 내용이 중국 국산 AI 칩을 사용한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전기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네. 네, 중국 국산 AI 칩을 사용한 그런데도 데이터 반도체 지수가 안 올랐어? 이렇게 큰 뉴스가 나왔는데도.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테크주가 하락했는데 그나마 반도체주가 오후장에 좀 그 지수가 낙폭이 축소되면서 조금 축소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뉴스가 확실한 나왔는데도. 상승 전환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내용이 중국 국산 AI 칩을 사용한 데이터 센터 위주로 전기료 보조금 조치를 실행할 것 같다. 이제 조만간. 근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그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의 어느 데이터 센터 그게 어디에 보조금을 전국적으로 다 준다는 게 아니고요. 네. 보조금 대상은 일단은 화웨이 샌드 칩이라든지 캠브리컨의 국산 칩이라든지 예전에 중국의 몇 개 국산 AI 칩 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웨이나 캠브리컨이나 하이건 이런 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만 보조금을 주겠다. 네. 그리고 왜 아까 동수서산 그걸 말씀드렸다면 전국적으로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동수서산 8대 허브에 속하는 특히 중서부 지역에 예를 들어 감숙성, 귀주성, 내몽골 이런 몇 개 동수서산에서 핵심적인 지역 요 네. 지역에서 중국 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요 보조금도 지역마다 저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 예전에 동수서산 말씀드릴 때 그 동부 연해 지역의 전기료에 비해서 여기 중서부 지역은 단가가 동부 지역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된다고 더 했잖아요. 싸겠지, 당연히. 거기다가 또 보조금을 주면 더. 근데 이게 왜 좋냐면 지금 화웨이도 그렇고 중국의 국산 AI 칩은 전체적인 성능이나 그게 엔비디아보다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생성하려면 중국은 단위당 더 많은 전력을 그렇지. 소모해야 돼요. 그러면 단가라든지 생산 효율성이 엄청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그 몇 개 동수서산에 속하는 네. 감숙성, 귀주성, 내몽골 그 몇 개 핵심 지역에서 국산 칩을 사용한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어서 바이트댄스의 데이터 센터 있고 알리바바가 있고 텐센트 있고 여러 빅테크 업체들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요. 이런 업체들 대상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예. 그걸 합산하고 나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미국의 그 AI 센터에서 나오는 그 전력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돼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미국은 사티아 나델라 그 MS CEO가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저희 한국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칩이 남아 돈다. 네, 네. 전력이 부족해서 꼽을 자리가 칩을 네. 꼽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전력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 심하게. 반면에 지금 저기 앞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 노란 쪽 위에가 사막이야. 그죠? 신강 위그를 자치고. 사막이 사막 저기. 네. 예. 저기다가 그냥 꼽으면 그냥 꼽는 거예요. 이게 민간이 안 하기고 정부가 그냥 작정하고 팔걷고 네. 해버리면 민간 기업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네. 저따 하는데 누가 사막에다 꼽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여기에 이미 두세 군데는 이미 가동 시작했고 네. 네 군데는 이미 건설 중이고 순조롭게 된다면 네. 내년부터 가동 중. 그러니까 저런 데다가 뭐 풍력, 태양광 쫙 끝도 안 보이게 깔아버리면 그게 이제 2030년, 35년도 맞아요. 그 신재생만으로도 한 절반 이상을 채운다는 거고 전체 전력에서 네. 그 수준이 신재생만으로도 미국 수준의 발전 이상을 한다. 뭐 이런 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전력이 많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30일 날 그 발표한 것 때문에 오늘 지금 작살 난 거잖아. 지금 미국 시장, 한국 시장 다 작살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데 뒷단을 보면 블랙웰 칩은 안 판다였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는 판다는 거야. 나머지.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 칩주들이 못 오르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내년 4월에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예정 뭐 100% 확정은 아닌데 뭔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엔비디아 그 칩은 트럼프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뒤에 있는 당이나 뭐 국회에서 그거를 허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고급 칩은 안 뭐라고 네. 했냐 분명히 최신 블랙웰 칩은 안 판다는 건 확정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백악관에서 네. 네. 그 얘기를 왜 확정해? 뒷단에 보면 다른 건 지금 예를 들어 히토류 받고 대도 팔고 하면 반대급부가 나가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내가 보는 게 칩이야. 칩 분명히 맞아.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해봤는데 그 칩이잖아. 칩밖에 없잖아. 칩을 주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B100을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A100도 줄 수가 없어. 끝이에요. 네, A100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H20이라든가 뭐 A20이라든가 이런 버전을 팔게 해주겠다라는 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대놓고 얘기를 왜 못하지? 근데 제가 보니까 대놓고 얘기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점유율 그 있잖아,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어제인가 그저께 트럼프 그 심층 인터뷰 보니까 이제는 사실 대중 무슨 액션보다는 미국 국내 당쟁 그게 엄청 점점 이슈가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뭐 그 다시 미국 한번 쪽은 정리하면 그렇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중국 네. 쪽은 지난 9월 18일에 화웨이 그 발표에서 앞으로 26년, 27년, 28년 3년 동안 네 가지 국산 AI 칩을 발표하는 로드맵도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쪽에서 뭐 어떤 버전을 공급하든 중국 입장 아까 그 화웨이 칩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 8, 9월에 엔비디아나 퀄컴 대상으로 반독점 그 조사도 시작했고 이번에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국산 칩을 사용한 데이터 센터 위주로 전기료 보조금 조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벌어서 중국 국산 칩의 그 응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원하는 게 근데 그 내가 얘기 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엔비디아 좋은 칩 쓰고 싶어해. 그거는 정상이죠. 네. 그거는 그거고. 근데 그 엔지니어들도 장기적으로 국산 칩으로 쫙 깔아야 되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오잖아. 속도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겠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더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더 국산 칩을 많이 사용하도록 전기료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으로 그거를 격려해야죠. 근데 이게 결국은 시간 싸움이라서 격려를 하는데 그래서 전기 그냥 빵빵 돌려가지고 막 미친 듯이 돌려서 개수 많이 넣고 하면 그나마 좀 속도가 나오지만 그래도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내년 4월에 사실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게 그 직전까지 안 가면 확실히 모르잖아요. 뭐 안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는 대체 불가한 강력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저는 중국 쪽에 있다고 아주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이 이렇고 오늘 장중에 또 뭐 나왔냐면 어제 그 미국 증시 하락 원인 중에 그게 중요했잖아요. 그 헤지 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가 뭐 팔란티어 그거. 근데 마이클 버리가 시장을 버려버렸어요. 이게 좀 빨리 나왔으면 사실 이게 어떤 근데 액션을 취한 후에 우리는 사고에 근데 내가 오늘 분석해봤거든. 팔란티어를 처음으로 까봤단 말이야. 저걸 보고 까봤는데 팔란티어가 빠르긴 빠르죠. 속도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해요. 네. 예,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600배짜리 PER이 네. 포워드 내년 1년 기준으로 한 130배로 떨어질 수 있겠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 회사가 지금 하던 톤으로 계속 한다면 이건 가정법이긴 하지만 빠르긴 빨라요. 네. 그리고 그 어제 또 그 골드만삭스 CEO가 향후 미국 증시가 12개월에서 14개월 내에 미국 증시가 10에서 20%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잖아요. 근데 골드만삭스 그 CEO가 그 말을 한 골드만삭스 CEO가 11월 4일 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이랑 그 허리펑 부총리가 접견했는데 허리펑 부총리는 그 이번에 G2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양국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면 좋겠고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 계속 투자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상하이시에서 제8회 중국 수입 박람회가 오늘이 개막이래요. 네. 그래서 오늘 개막 기조연설에서 리창 부총리가 역시 강조한 거는 뭐 WTO 핵심 그 다자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뭐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의 중요성 그리고 중국은 이번 박람회를 수입 박람회를 통해서 천하의 많은 나라와 같이 이익을 나누겠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칩이 점점 남아돌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력이 부족한 게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려가 더 커질 거잖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서 올해 2월, 3월, 4월, 5월 딱 월별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그 구글의 에너지 시장 개발 글로벌 총괄이라든지 AMD CEO 그리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요런 여기 2, 3, 4월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미 딱 찔러서 얘기했어요. 올해 5월에 일론 머스크 AI 데이터 센터가 2025년 내년 중후반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확장 속도가 AI 산업의 요구에 못 미치고 있다. 중국은 AI 시대에 대비해서 공격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중국의 발전량은 지금 마치 로켓이 궤도로 솟구치는 듯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수평 상태라고 이미 딱 찔러서 지적했어요. 근데 전력 인프라 이런 거는 사실
당장 뭐 5년 10년이고 계속 장기적으로 쭉 깔면서 투자해야 돼서 사실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전력은 이제 국가산업. 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쫙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민간이 발달해서 민간의 그 어떤 탄력성과 그다음에 네. 유연성, 그다음에 그 어떤 재빠름 뭐 이런 것들이 미국 산업의 전반에 지금을 만들어냈고 경쟁력을 만들어냈는데 기간 산업 쪽에서는 네, 네. 약간 뭔가 좀 이게- 부족한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어제 그 10월 30일에 G2 정상회담이 있었고 APEC에서 또 중한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끝나고 11월 4일 어제 그 러시아 총리가 다 중국에 날아가서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강조한 거는 중러 양국 간에 앞으로 에너지, 농업, 우주, 항공 분야에 전통적으로 협력을 많이 해놓은 분야의 협력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녹색 발전 등 이런 신흥 산업에서의 협력의 잠재력을 이끌어야 된다. 요걸 네. 강조. 그리고 어제 끝으로 어제 2026년 내년 연휴 일정이 나왔습니다. 중국. 연휴 일정이라는 게 뭐야? 내년 한 해 그건- 동안 연휴 일정. 그거에 뭐 달력이 다 저기 매년마다 좀 하루 이틀 차이가 있어요. 매년마다 달라요. 조금씩. 뭐 음력의 그 칼렌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춘절은 한 7일 동안 일주일이잖아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음력설이 아니다. 1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휴고요. 그리고 음력설은 2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연휴예요. 내년에. 그게 바뀌어? 9일 동안 연휴면 다 휴장이죠. 아니 그러니까 9일 동안 연휴인데 예전에는 7일도 있었고 8일도 있었는데 그걸 9일은 역사상 최장이에요. 그걸 나라가 정해? 매년마다 연말쯤에 국무원에서 발표해요. 때는 매년마다 음력설 날짜도 다르고 어떨 때는 앞뒤에 주말이 껴 있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말이 껴 있으면 뭐 이제 우리도 저기 약간 융통성이 생기게 우리는 뭐지 대체 휴일 이런 걸 넣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음력설이 9일 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없으시겠네. 그때는? 그때 방송하실 건가요? 아니 저도 휴일이니까 휴일은 놓을 건데. 그리고 네, 어쨌든 청명절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그리고 노동절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단오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 추석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래서 내년은 춘절이 9일이에요. 아니 노는 날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네. 아니, 뭐 아마- 며칠만 근데 그걸 나라가 정하는구나. 진짜 매년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매년 11월쯤에 공무원에서 쫙 공문이 그러니까 나와요. 이제 대체적으로 뭐 단어는 다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비슷한데 네, 하루 이틀 맞아요. 이게 앞뒤 융통성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체 휴일 같은 거를 국가가 아예 왜냐면 다 이거를 발표한다는 거지. 발표해야지 뭐 거래소도 뭔가 계획을 하고 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중국 본토 증시는 소폭 하락해서 점심쯤부터 상승 전환했고 홍콩은 1%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낙폭이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ESS나 전력이나 배터리 쪽은 다 상승했는데 반도체주는 보합권, 약보합도 있고 하락도 있었습니다. 아까 네. 보니까 칩 회사들한테 전기료 싸게 해주겠다는데 아마 보조금을 받으니까 전력 회사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그리고 아닌가 하는 오늘 생각이 드네요. 장중에 확정은 아닌데 그 중국의 ESS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최근에 아마존이 물론 기존에도 몇 년 전부터 이미 아마존이 중국의 ESS 업체랑 협력해서 이렇게 해외로 많이 파는데 아마존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다 팔죠. 근데 최근에 아마존 뭐 책임자가 중국에 와서 중국의 ESS 관련 서너 개 기업이랑 좀 더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협의 중인데 근데 확실한 건 안 나왔어요. 네. 그것도 뭐 굉장히 큰 뉴스네요. 그래서 오늘 전력 뭐 ESS, 태양광, 풍력, 배터리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한국 마감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심리를 건드려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내용 정리보다 심리적인 이야기를 한국 마감에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마감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